기후 위기를 모면하는 길은 백약이 무효고 경제 성장을 멈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빈입니다. 이번에 같이 읽어보고 싶은 기사는요, 바칠라프 스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체코 출신의, 지금 캐나다 마니토바라는 대학이 있어요, 캐나다에. 거기 이제 그 명예 교수인데 나이 많은 분이고, 이분이 그러니까는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뭐 완전 그 광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뭐 유명하고 권위 있고 뭐 그런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이 기후 문제 가지고 큰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분도 있어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사를 읽어볼 만한 거를 두 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디언, 영국 매체인 가디언에서 나온 Growth Must End. Our economists don't seem to realize that. Our economists네요. 그러니까는 성장은 멈춰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학자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두 번째로는 Intelligencer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Intelligence에다가 ER 붙여가지고 Intelligencer. 여기 기사 제목은요, 바칠라프 스밀 하고 콜론 하고서 We must leave growth behind. 자, 이제 경제 성장은 때려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인터뷰 기사가 뭐 내용이 같지는 않아요. 그 따르게 이루어진 그 인터뷰라서. 그런데 초점은 같습니다. 기후 위기를 모면하는 길은 백약이 무효고 경제 성장을 멈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얘기입니다. 소비 덜 하고 덜 생산하고 덜 쓰고 덜 사고 경제 활동에, 그러니까 화폐로 계산되는 바의 경제 활동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낮춰야 한다. 그게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두 기사 다 이분이 최근에 낸 책 하나를 갖다가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요, Growth, 그러니까 성장이죠. Growth 하고 콜론 하고서 From Microcosm to Megacities. 그러니까는 미생물로부터 거대 도시까지. 굉장히 야심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몇십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난 이 세균, 그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 한 20-30년 동안 나타난 이 전 세계적인 거대 도시들 있잖아요. 이것까지 모든 종류의 어떤 유기체들이라든가 그 컴플렉스 시스템들이 성장하는 그 역학이 어떻고 그 논리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아주 빽빽한 글씨로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많이들 읽어주시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못 읽겠습니다. 예. 번역 안 돼. 번역 뭐 조만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하실게. 싫어요. 머리 아파요.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두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가 뭐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전부터 잘 알고 뭐 많이 들으셨을 얘기인데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권위자의 입에서 요번에 한번 새로 듣는다라는 의미로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이 스밀, 그러니까 바칠라프 스밀은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른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 위기를 넘어서서 뭐 경제 성장을 계속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들고 있는 낙관론이 있어요. 그 낙관론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지구 생태의 환경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크게 길받침하고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탈물질화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성의 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물질은 이제 dematerialization 이렇게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경제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물질적인 지구의 자원을 갖다가 뭐 철광석이라든가 뭐 히토류라든가 이걸 끌어내가지고 그게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도
그 지구 자원을 덜 쓰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엔진이라든가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봐서 우리가 낙관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근데 택도 없다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사람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건 연력학의 문제고 성장률을 이길 수는 없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 유지되는 한 아무리 탈물질화가 이루어지고 아무리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구의 물질적인 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거의 완전히 단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인물이 둘이 나오네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커즈바일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읽나는지 모르겠어요. 커즈바일. 그 특이점이 온다. 왜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 있죠. 예, 특이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2047년이 되면은 특이점이 와가지고 뭐 인류의 의식이 빛의 속도로 전 우주로 팽창할 것이며, 그다음에 인류가 드디어 그 영생 불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하루에 그 약을 갖다가 102알씩 먹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개겨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 의학 기술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버티면 그다음에는 이제 신선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선으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술 낙관론자가 엄청난 그 기술 맹신론에 가까울 정도의 그 저거고요. 그 거의 미친놈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 미친놈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바슬라프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그 지금 적으로 지목이 됐는데 뭘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여배우 중에 할리우드 여배우 중에 기니스 펠트로우라고 하는 여배우죠.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웃기고 앉아 있다. 이 둘을 갖다가 지목을 하면서 유명 인사들로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 문제만 해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해결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은 형편없고 이게 거의 뭐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한 그 비관론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백약이 무효고 경제 성장률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을 갖다가 지구 전체 차원에서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도매급으로 다 할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이 또 욕한 사람이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이 욕쟁이 할아버지입니다. 또 이제 욕을 직사에 퍼붓는 사람이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그 뭐 세계는 평평하라 어쩌고 이런 사람 있죠. 네, 있어요. 월드 이즈 플랫 한때 이걸로 유명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2009년 그 금융위기가 나오는 바람에 얼굴이 시커매져 갖고 그 다음부터 뭐 덥고 뜨거운 세계 뭐 조금 많이 달라진 사람이 있는데 이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냐면 세계는 평평하고 세계는 하나 다 통일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라.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 생태계인지를 아느냐. 그 해법도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저 다른 해법은 백약이 무효다라는 게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의 결론은 뭡니까? 당신의 그동안 쭉 일생 동안 연구해온 결론으로 봤을 적에 세계는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살아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책은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그러는데 백약이 무효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 정말 모르겠다고. 왜냐면은 매일매일 어느 만큼의 탄소가 나오고 어느 만큼의 빙하가 부서지고 비가가 없어지고 어느 만큼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매일매일 어느 만큼 에너지가 대체되었고 어느 만큼 또 나무가 심어졌고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활동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보존하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뜻밖의 얘기를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경제 성장률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이지리아 사람들 보고 소비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미국. 예.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소비를 되게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 아이스크림 때려 먹고 에어컨 빵빵 틀고 그냥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냥 맥주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 지금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까지 소비를 줄이라는 자기는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기사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기사를 뽑은 그 이유가 좀 있다면요. 경제 성장하고 그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 자체는 새로운 것 같지 않지만은 가만히 문맥을 보시면은 이게 그 19세기에 있었던 논쟁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어요. 19세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하는 비판론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막스주의자들이라든가 기술론자들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그래가지고 20세기 한 중반이 될 때까지는 멜서스 쪽이 완전히 패한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로 넘어온 다음에 이거 2라운드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가? 무한한 성장은 가능한가? 성장의 자연적 한계는 없느냐라고 하는 게 70년대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최소한 담론 진영안을 보자면은 거의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고 그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게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우리가 되새기려고 제가 이 기사를 뽑았는데, 여기서 그 여러분께 하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납득을 못하는 그 의식을 못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 좀 강조하고 싶겠습니다. 뭐냐, 3%씩 늘어난다. 이 경제 성장의 문제는 그 복리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3%씩 늘어난다 그랬을 적에 처음에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이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난다면은 영어로 run away라고 하죠. 도저히 그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론적으로는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있어요. 2달 전에 몸무게를 쟀더니 32kg이었는데 지금 35kg이 됐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얘가 그러니까는 한 10% 정도 찐 거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10%를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감을 받은 그 아버지가 본인 친구 보고 본인 친구 중에 100kg 정도 되는 체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본인 친구, 야, 너도 저 체중을 한번 늘려보는 게 어떠냐. 그럼 이 사람은 2달 동안에 10kg를 늘려야 돼요. 3kg를 늘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힘들겠죠. 10kg를 늘리는 거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30kg였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경제가 아주 사이즈가 작고 잘 못 사는 단계에 있을 때는 거기서 3%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5년, 10년, 50년이 지난 다음엔 이 처음에는 못 살고 개발이 잘 안 됐던 경제가 이런 식으로 매년 3%씩 성장하면은요, 이게 복리로 늘어납니다. 복리로 늘어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높은 숫자로 오게 되는데, 심심하시면 한번 그 재테크 계산기로 그 원금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넣고 3% 넣고서 복리로 한번 때려보세요. 한 20년, 30년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커진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부터 3% 성장하는 건 그만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kg쯤 된 사람이 체중을 지금 20%를 줄여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뭐가 10% 성장입니까? 뭐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는 그야말로 나이지리아 경제 같은 데에서는 3%, 4% 성장, 5%, 6%씩 성장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따만한 사이즈가 된 미국이라든가 선진 산업 국가들의 경제가 계속 매년 3%씩, 4%씩 성장을 하겠다 이걸 주장을 하잖아요. 이건 재난입니다. 재앙이고. 그러니까 100kg 된 그 아빠 친구가 매년 10%씩, 그 2달에 10kg씩 체중을 늘리겠다고 지금 있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리로 늘어나는 이 경제 성장률의 논리라고 하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법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바칠라프 하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섭죠?